안녕하신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규현의 가을세간에 원피스에 트리팔과 로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로 같은 경우는 주인공 루피와 같이 최악의 세대 해적으로 루피의 적단과 동맹을 맺은 인물이죠. 시크한 외모와 성격 그리고 특이한 능력으로 많은 매력을 보여준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귀칼 세간에 들어온다면 어떤 느낌일지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달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의 동원에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로는 자신의 해적단과 항해를 하고 있던 도중 어느 섬마을에 이상한 병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병이 무엇인지 궁금해 그곳으로 가게 되었죠. 그 마을 살펴보던 중 목격자에 따르면 마을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 미친 사람처럼 공격해왔고 해가 뜨자 재로 변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게 한 번 그런 것이 아닌 여러 명의 마을 사람이 같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떤 한 동굴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그렇게 변해서 요즘은 그 동굴에 들어가는 걸 금지하고 있다고 했죠. 로는 그 말에 굉장히 흥미가 생겼고 그 동굴을 찾아갔습니다. 그 동굴을 스캔해보자 그 안에 어떤 왜곡된 공간이 있었고, 로는 그 공간에 스스로 걸어가 들어갔죠. 그러자 그것에 휩쓸리며 어떤 산속의 동굴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본능적으로 이건 다른 공간으로 이동이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곳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전부 그 이상한 병에 걸렸다는 건가? 라는 생각에 산에서 내려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인적 드문 골목길에서 피냄새가 흘러나왔고 로는 그곳으로 곧장 가봤죠. 거기로 가보니 한 혈기가 인간을 잡아먹고 있었고, 로는 저걸 연구해보면 되려나? 하며 다가가려 하는데 탄지로가 뛰어와 그 혈기의 목을 순식간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혈기는 온몸이 바스라져 사라져버렸고, 로는 연구 대상을 잃었음에 살짝 당황을 했죠. 탄지로는 그 혈기에게 습격당한 사람이 팔 한쪽을 뜯어먹혀 엄청난 출혈을 하고 있자 허겁지겁 지혈을 하려고 해봤지만 쉽지 않았고 허둥지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가 다가와 이봐 꼬마 나와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탄지로는 꽤나 음침하게 생긴 로의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사람이 위급하니까 지혈을 해야 해요 라고 소리쳤는데, 로는 난 의사니까 당장 나오라고 정색을 했고, 탄지로는 의사라는 말에도 뭔가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일단 나와봤습니다. 그때 능숙한 솜씨로 그 사람의 팔을 지혈하자 탄지로는 자신이 오해했음을 알고 사과를 했죠. 로는 탄지로에게 혹시 방금 네가 죽인 이 사람을 습격한 존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로는 더욱 혈기에 대해서 흥미가 생겼죠. 그때 유시로가 탄지로에게 다가와 타마요님이 부르신다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고, 로 쪽을 보며 살짝 신경을 쓰자 탄지로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한 뒤 유시로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로도 다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아까 그 혈기라는 것과 탄지로 옆에 있던 대나무를 문 소녀와 아까 탄지로를 데리러 온 소년 역시 느낌이 쎄하다는 게 느껴졌고, 다시 그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이 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전방에 어떤 혈기 두 마리가 어떤 벽 앞에서 쓱 사라졌고, 로는 저곳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문이 있다는 걸 알고 그곳으로 가봤지만 문 같은 건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술을 열매 능력 중 하나인 샴블즈를 발동했고 그 안에 어떤 숨겨진 문을 발견하며 그곳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자마자 그곳은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스사마루가 색실공으로 탄지로 일행을 공개하고 있었고, 색실공은 야바의 혈기술에 도움받아 궤도를 바꿔대며 요리요리 탄지로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탄지로는 색실공을 계속 피하다가 마루의 발에 걸려 넘어졌고 그 위로 색실공들이 쏟아지는 상황이었죠. 탄지로의 머리를 향해 날아온 색실공, 탄지로는 이제 끝인가? 하며 눈을 질끈 감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느껴 눈을 떠보니 색실공들이 자신의 눈앞에 멈춰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왜 나를 공격하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스사마를 봤는데, 스사마루 역시 엄청나게 당황한 상태였고 야하바에게 네가 멈춘 거냐고 소리쳤지만 야하바 역시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때 색실공이 움직이며 로에게 다가갔고 로의 주변에 빙글빙글 맴돌았습니다. 스사마루는 넌 뭐하는 녀석이냐? 라고 하며 색실공 하나를 더 끄집어내 던졌는데 그 공 역시 로의 주변에 똑같이 맴돌았고, 로는 그 공을 스사마루의 몸을 박살내버렸죠. 하지만 스사마루는 몸이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재생이 되었고, 로는 확실히 흥미롭다며 자신의 칼을 들고
발도의 자세를 취한 뒤 칼을 휘둘렀고 그 순간 야하바 스사마루의 몸이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탄지로는 보자마자 멀리 있는 야하바의 몸까지 벼벌의 참격이 나오다니 엄청난 검술 실력이라고 놀랐죠. 하지만 스사마루는 이런 공격은 재생해버리면 그만이라며 여유롭게 말했지만 어쩐지 몸이 재생이 되지 않았고 잘린 몸은 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로가 그들에게 다가가 몸을 해부하기 시작했고 스사마루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원래대로 돌려내라고 소리쳤죠. 그때 스사마루와 야하바의 몸에서 갑자기 촉수가 튀어나오며 몸을 붕괴시키기 시작했고 로는 당황을 했습니다. 그때 타마요가 저건 태초의 혈기인 무자니한 짓이라고 자신들의 정보가 노출되기 전에 저주를 활성화시켜 이들을 없애버린 것이라고 했죠. 로는 슥 타마요를 보고 너네도 혈기인 것 같은데 좀 연구해봐도 될까? 라고 했고 타마요 유시로는 방금 스사마루 같은 꼴을 당할까봐 기겁을 하며 혈기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고 하며 로를 말렸습니다. 로는 혈기라는 것이 병에 걸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 무잔이라는 태초의 혈기가 자신의 세포를 넣어 만들어낸 인공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그 무잔이라는 녀석을 해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탄지로로부터 자신과 네지코에게 이러한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네지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혈기 사냥꾼인 귀살대 조직에 들어왔다고 듣자 자신의 비참했던 어린 시절의 일들이 떠올랐고 세상 모든 것을 좋아하던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로신한테가 생각이 나며 어쩐지 이 소년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타마요는 자신은 의사 출신이라 지금 혈기들의 피를 연구해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을 만들고 있다고 했고 로는 자신 역시 의사라며 그 연구에 자신도 동참을 하겠다고 했죠. 타마요는 일반 혈기들보다는 12개월의 혈기를 잡는 것이 연구하는데 더욱 수월하니 그들을 찾아야 한다고 했고 마침 탄지로에게 귀살대 까마귀로부터 나타공호산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나타공호산으로 떠난 이들 그 사이에는 사방이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저 멀리에서는 귀살대원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 자신의 의지가 아닌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그걸 보자마자 로는 정색을 하며 이딴 장난질을 친 녀석을 난 정말 싫어하지 라고 했고 그 귀살대원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룸을 사용해 전부 감쌌고 그 안에 있는 거미줄들을 전부 잘라내버렸습니다. 그 뒤 그 거미줄의 출처를 찾아 뛰어갔고 그 끝에 엄마 거미열기가 있자 엄마 거미열기의 사지를 전부 잘라버렸죠. 그 모습을 본 아빠 거미열기가 뛰어와 로를 공격하자 로는 여유롭게 가만히 있었는데 아빠 헬기의 주먹이 로에게 닿기 전에 멈췄고 움직일 수가 없어 부들거렸습니다. 로는 시크하게 넌 이미 내 수술대에 오른 환자나 다름없다 라고 하며 칼로 몸을 갈갈기 베어버렸고 엄마 혈기의 조각과 아빠 혈기의 조각을 하나로 묶어 합체시켜버린 뒤 일단 여기서 대기하라고 했죠. 그 뒤 다른 쪽으로 뛰어갔는데 탄지로는 이미 하연올 루이와 마주친 상태였습니다. 그때 큐브 스테이크가 튀어나와 적당한 혈기 잡고 출세해야겠다며 루이에게 덤벼들었고 루이는 순식간에 그런 큐브 스테이크를 조각조각 큐브 조각처럼 쪼개버렸죠. 탄지로는 엄청나게 분노하며 이런 잔인한 짓을 이라고 했지만 큐브 스테이크는 잘린 상태 그대로 내 몸이 왜 이러지? 라고 말했습니다. 루이 역시 이렇게 썰리고도 왜 죽지 않는 거냐며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 자신들은 어떤 공간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었고 큐브 스테이크의 조각난 몸은 갑자기 어디론가에 이끌려가더니 로우가 있는 곳으로 갔죠. 로는 내 룸 안에서는 누굴 죽이려거든 허락받고 죽여야 할 거다 라고 하며 조각난 큐브 스테이크를 다시 조립을 했고 큐브 스테이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로는 큐브 스테이크에게 실력도 없는 녀석이 까부지 말고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고 큐브 스테이크는 알겠다며 출세의 꿈은 포기하겠다고 후다닥 도망을 갔죠. 루이는 로를 보자 엄청나게 분노를 했고 그대로 거미줄 혈기술을 로에게 퍼붓었는데 로는 엄청나게 정색하며 그 실드를 보니까 엄청 기분이 나쁘다며 그 실드를 칼로 전부 베어버렸고 빠르게 루에게 달려가 자신의 긴 칼로 루이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루이의 심장이 정육면체 공간에 감싸여 튀어나왔고 로는 그것을 집어들었죠. 루이는 자신의 심장이 뜯겨져 나갔는데도 재생이 되지 않았고 로가 그 심장을 움켜쥐자 루이는 피를 토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루이가 움직이려 할 때마다 심장을 움켜쥐었고 루이는 꼼짝도 못하며 쓰러졌죠. 로는 그 심장에서 피를 뽑아내 유리병에 닿았고 룸을 해제했습니다. 그때 탄지로가 뛰어가 약해져 있는 루이의 목을 베어냈고 룸이 해제된 상태에서는 목이 베이며 평소와 똑같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일륜도에 의해 소멸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사태가 해결되고 로는 다친 귀살대원들에게 응급처치를 해주고 있었는데 곧이어 귀살대의 지원이 왔고 로의 훌륭한 응급처치에 놀랐습니다. 그 뒤 루이를 퇴치한 탄지로 남매와 로를 귀살대 본부로 불러왔는데 거기 모인 주들은
탄지로 남매에 대해서 탐탁치 않아 했고 규율 위반이라며 직결 처형까지 외친 상황이었습니다. 탄지로는 해명을 해보려고 했지만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탄지로의 몸을 압박하며 찍소리도 못하게 했죠. 그때 사나미는 네즈코가 들어가 있는 남은 상자를 칼로 위협하는 행동까지 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나미는 칼을 다시 집어넣으며 어머 내가 왜 이런 짓을? 이라고 얼굴을 붉혔고 갑자기 미츠리가 엄청나게 화를 내며 뭐야 왜 내가 저기 있어? 라고 했죠. 론은 주들이 탄지로 남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고 과격한 행동을 하자 엄청나게 언짢았고 인격이식 수술로 주들의 영혼을 뒤죽박죽 바꿔버린 거였습니다. 하주 모이치로는 갑자기 눈물을 콸콸콸 흘리며 나무 아미타브를 읊조렸고 수주 토미오카 기우는 호탕하게 웃으며 이거 참 재밌는 상황이구나 라고 했고 암주 교메이는 이거 참 화려한 상황이구만 하며 활짝 웃었죠. 그리고 큐조로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갑자기 구석으로 짜져 있었습니다. 음주우지 탱게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구름 모양을 분석하고 있었죠. 충주 신호부는 엄청나게 이들을 노려보며 난 저들을 절대 신용할 수 없어 라고 했고 오바나이는 상냥하게 웃으면서 어머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다들 자신의 몸이 아니라는 거 알았고 엄청난 멘붕 파티가 펼쳐졌죠. 그는 롤을 보고 당신이 한 짓이냐며 다시 몸을 되돌려주라고 엄청나게 화를 냈고 론은 그럼 일단 우리의 이야기부터 잠자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에야시키 당규도 남아 총체용 난국에 당황을 했지만 겨우겨우 모든 냉정을 되찾게 되고 네즈코가 2년간 인간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네즈코의 동행을 허락하기로 했죠. 로 역시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귀살되게 말하며 함께 무장을 잡는 쪽으로 동맹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동맹이 체결되자 로는 주들을 다시 원상복귀시켰고 주들은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테이파가 로 같은 경우는 화려한 액션 위주의 캐릭이라기보단 자신이 가진 능력을 여러가지로 활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번 시나리오에서 최대한 그런 모습들을 써보려고 이런 전개를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